자, 오늘은 언론들의 또 하나의 프레임, 전세라는 우려를 키워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세값이 오른다고 난립니다. 자, 헬리오시티발 전세가 오른 새 인근으로 퍼질까? 10월 8일 얼마 되지도 않았죠. 집값 고민 끝. 이제는 전세 걱정 시장. 서울 직세권, 직세권이 뭐냐면 이제 그 직장 가까운 직주 적구성을 직세권이라고 표현을 썼더라고요. 자, 지난 1년간 전세값 1억 원 상승. 이상한 서울 새 아파트 전세값이 입주 여파에도 상승세. 자, 이런 식으로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자, 매매를 고민하던 사람들 야, 전세값 오르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표현을 쓰는 언론들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어디냐? 경제신문 아니면 보수 언론들이에요. 자, 왜 경제신문이나 보수 언론들은 이렇게 전세값이 오른다고 난리일까요? 한번 이 사람들이 왜 전세값이 오른다고 했는지 근거를 보겠습니다. 자, 전세값 근거 보면은요, 헬리오시티 전세값이 상승했다. 자, 무려 9,510세대의 헬리오시티 전세값이 상승했다는 거는 서울에 그만큼 전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 자, 저가 매물 모두 소화됐고 한 달 사이에 1억 가까이 올랐다. 자, 언제냐? 자, 집값 급등 이전인 이제 7월경이 한 6억 5천 선이었는데, 자, 7억 5천 넘는 매물들이 수두룩하더라. 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왔고요. 또 하나, 서울 중위 전세 가격 평균이 올랐다. 이게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이 4억 천 정도 올랐다. 그 전에 3억 6천이었는데, 자, 1년 사이에 5천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 오름폭이 이것도 1년 사이에 오름폭도 역대 최고치다. 야, 전세값 오르니까 난리 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세 번째, 재건축 이주가 많다. 자, 2012년, 작년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 처분을 받기 위해서 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해야 되니까 자, 일시적으로 몰렸던 이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이주를 시작한다. 큰일 났다. 전세난 시작하고 매매가 오를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이유의 대부분. 자, 그래서 앞으로 서울의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글들을 봐서 그런가 어떤 집주인들 보면은 전세값 보면 대부분 시세 비슷하게 내놓거든요. 근데 뭐 리센츠 같은 경우는 뭐 8억짜리 전세가 있어요. 전용 84제곱미터. 그러면 집주인들이 올리는 매물 중에서 어떤 게 있냐? 뭐 9억 2천, 뭐 9억, 뭐 9억 5천. 이렇게 뜬금없이 가격대가 확 벌려진 매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 언론에서 자꾸 전세값 오른다, 전세값 오른다 하니까 집주인들이 실제적으로 자기 실제 거래가보다 훨씬 비싸게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서울의 전세값 진짜 올랐나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자, 이게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이제 월별 지수예요. 자, 보면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꾸준히 이제 떨어지다가 3월, 4월, 5월, 6월 빠지다가 자, 7월부터 약간 반등하고 8월, 9월에 급등을 했어요. 자, 이걸 딱 두 달치를 비교해 보니까 서울 아파트 전세가 급등하는 거 많구나. 반면에 매매 가격은 거의 한 3배에서 한 5배 정도 더 많이 상승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올랐는지 그것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매매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건지 아니면은 지금 매매가랑 상관없이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9.13 부동산 대책 이전까지 보면은요. 전세가율이 뭐 0.7에서 0.8 정도예요. 자, 이건 주간 가격 동향이기 때문에 아까 봤던 월별 수치보다 조금 낮게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0.7에서 0.8이었다가 지금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는 0.5, 0.3, 0.3으로 안정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자, 주간 가격 동향으로 0.02, 0.03 정도면요. 그냥 물가 상승분 정도로 오르고 있다. 안정된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왜 올랐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단기 급등에 따른 매매 가격, 단기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의 전세 전환. 그래서 일부 내가 이걸 살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이 매매 가격이 뭐 당 한 달 만에 뭐 2억 3억씩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올라보니까 아이씨 그냥 전세로 들어가면서 한 2년 상황을 더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급매물이 소진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새로 들어간 신규 투자자 같은 경우는 자, 기존 가격보다 비싸게 매수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 리센츠 아파트 같은 거 한 17억 정도에 매수를 했는데 자, 내가 이걸 대출금을 줄이려고 그러면은 전세 가격 최대한 올려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전에 시세가 8억 뭐 7억 중후반이었는데 7억 중후반 매물이 다 없어지니까 난 8억씩
싶다, 한 9억 정도에 올려서 투자금을 줄여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비싸게 나온 호가 매물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런 매물들이 많아 보이니까 헬리오시티가 정말 1억이 올랐을까요? 자, 헬리오시티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6억 5천 선에 거래가 됐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913 부동산 대책 나오기 직전에 전세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니까 7억 5천 이후의 매물들이 두텁게 쌓였었어요. 자, 그럼 현재 상황을 볼게요. 오늘 날짜로 조회를 해보면은, 자, 10월 1일 날 이제 6억에 거래된, 등록된 게 있고요. 최근에 10월 12일 날 6억 4천에 거래된 게 6억 4천에 등록된 것이 있습니다. 자, 15일 날 최근에 등록된 것도 6억 5천 전후로, 자, 1억 오른 게 아니에요. 그냥 6억 5천 지시세 잠깐 올랐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게 나온다 이거죠. 자, 전세 등록 건수 보면은요, 매매 등록 건수에 무려 12배가 넘어요. 4,400건. 이거 중복해서 등록했다 치더라도, 자, 정말 전세 매물 많이 등록된 거죠. 자, 이게 실제적으로 입주하면 얼마나 많이 늘어날까요? 분명히 주변 지역에 타격이 없을 수가 없다. 근데 헬리오시티에 역전 산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단정을 지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서울에 전반적으로 아파트 전세 매물이 없을까요? 자, 단기적으로 전세값 급등하려면 요인이 있어요. 자, 2014년부터 2016년에 정말 서울 지역 전세난 심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아파트 단지의 전세 매물이 2개, 3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는 날짜에 맞는 전세 매물을 고르려면요, 한 아파트 단지에선 고르면 안 되고 동 전체로 넓혀가지고 아파트 매물 찾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날짜 맞는 그냥 전세 매물 나오면 보지도 않고 계약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자, 서울 지역의 주요 아파트, 강남이나 마포구나 아니면 성동구나 서초구나 아파트 전세 매물 볼게요. 자, 매매 등록 건수보다 전세 매물이 대부분 많아요. 자, 왕십리 같은 경우도 매매 건수는 400건인데 전세는 767건. 자, 마포구도 전세 매물이 2배가 많고, 이쪽 마포 레미안 푸르죠. 마레프는 3배가 더 많더라. 전세 매물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세 매물이 많은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전세값이 오르기가, 호가는 올릴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매는 비싼 가격에 내놓고 버틸 수가 있는데 전세는 버티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입자를 빠르게 구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빠르게 조정되더라. 자, 그러면은 헬리오시티는 6억 5천 전세가 맞나요? 6억 5천이면 지시세가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지난번에 정리해드렸다시피, 자, 똑같이 헬리오시티하고 비슷하게 1월하고 3월에 입주했던 2017년에 대단지 아파트예요. 3,658세대로 헬리오시티보다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자, 여기도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에 5억 4천에서 5억 8천에 거래가 됐다가 막상 입주 시작하면 4억에서 3억 후반까지 떨어져요. 입주해야 그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이 제대로 나오죠. 지금 들어가는 건 호구들이 계약하는 거지, 솔직히 그 호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통계도 잡히지도 않잖아요. 그냥 공인중개업소에서 그랬다더라 이런 식으로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의 전세 가격이 지금 오르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에요. 자, 서울 전세 가격 안정된 이유 여러분 다 아시죠? 서울에 2018년에 사상 최대 입주 물량이 있어요. 자, 앞으로 2017년부터 점점 경기도권, 그리고 2019년부터 서울권의 입주 물량이 꾸준히 늘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전세 매물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자가 입주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살고 있던 주거 형태를 뭐 전세로 내놔야겠죠. 전반적으로 빈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서울의 인구가 늘고 있냐? 줄어들고 있죠. 자, 몇몇 사람들은 세대수가 늘어나서 아니다, 서울은 주택이 부족하다 하는데, 늘어나는 세대수는 1, 2인 세대수예요. 자, 여러분들 1인 가구의 주택이 서울에서 부족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올라간다고 들으셨어요? 떨어진다고 들으셨어요? 떨어진다고 들으셨죠? 왜냐? 1인, 2인 가구의 주택은 부족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공급이 무한정으로 열려 있어요. 자, 그러면은 3인, 4인 가족,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입주하는 3인, 4인 가구에 주거 형태가 필요한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 자, 서울에 올해도 유출이 8월까지 7만 3천 명이 빠져나갔는데 작년 대비 62%가 증가했어요. 그럼 올해 10만 명 정도 빠져나갈 거다. 자, 이 10만 명이 대부분 3인에서 4인 가구인데,
서울의 전세 가격이 높게 고공행진한다? 쉽지 않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서울의 전세가 안정된 이유 또 하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혼인 건수입니다. 자, 원래 혼인 건수가 항상 30만 건 이상 유지가 됐었죠. 한 32만은 뭐 33만에서 32만이었다가 2014년부터 30만 초반으로 떨어지다가 2016년부터 20만대로 떨어지고 2017년에 26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33만원이었던 혼인 건수가 26만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2011년, 2012년에 결혼하셨던 분들, 지금 서울에도 빌라 거주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을까요? 잘 없어요. 대부분 경기도 지역으로 다 내 집 마련해서 갔어요. 자,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모으고 대출을 많이 끼고 부모님이 많이 지원해 주셨냐에 따라 김포냐, 분당이냐, 판교냐, 뭐 과천이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지 서울 지역에 빠져나가고 있더라. 자, 그러면은 그 빠져나가는 인구는 이만큼 32만에 33만 건수인데 혼인 건수는 자 들어오려고 했더니 20%가 줄더라. 왜냐? 혼인 건수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자,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지금 거주 여건이 열악한 빌라나 이제 재건축 아파트부터 먼저 전세값이 빠지고요. 지금 조금 인기 있는 2009년에 이후에 지어진 준신축 아파트는 조금 전세 가격이 하락 안 하고 버티는 모습이 나와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까지다. 자, 왜냐? 계속해서 신축이 입주 물량이 늘어난더라. 얼마나 늘어났냐? 이거 제가 강남 4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만 잡은 집계인데 자, 무려 3만 5천 가구가 몰려있더라. 자, 2년 2개월 동안에 3만 5천 가구인데, 자, 신도시와 다르게 서울의 입주 물량은 투자자들이 사놓은 매물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전세나 급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랬는데 앞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이거 반만 잡아도 1만 7천 가구가 강남 4구에 전세 매물로 쏟아져 나오더라. 자, 이주 수요가 많다? 아이고, 이거 잽도 안 됩니다. 왜냐? 이주 수요가 많다는 건 그동안 계속 이주 수요로 전세값 오르고 매매값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이주 수요도 언젠간 입주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입주가 내년이라는 거죠. 올해 말 2018년 12월 31일부터라는 거죠. 자, 어디 개포동, 일원동, 그리고 가락동, 고덕동 지역에 입주 물량이 대규모로 몰려있다. 자, 그럼 언론에서는 이런 사실 걔네들이 다 알까? 아유, 그냥 걔네들은 이게 프레임이에요. 자, 언론사들이 집값 띄우는 프레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똘똘한 한 채, 자, 뭐냐, 집값 좀 조정받을 만 하면은 강남 지역은 오를 것이다. 계속 똘똘한 한 채 프레임을 씌워요. 강남구, 서초구 지역은 계속 오를 것이다. 왜냐?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제도가 다 2주택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1주택자 위주로 주택을 매수할 것이다. 1주택자들은 강남 지역은 선호해서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강남 지역에 살 것이다. 막상 실거래가, 거래 건수, 강남 지역, 서초구 지역 거래 건수 비교해 보면은 크게 차이도 없어요. 똘똘한 차라고 특히 강남에 뭐 거래량이 더 많아지고 이런 것도 없더라. 자, 또 하나 규제로 매물이 부족하다. 이건 뭐냐? 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을 침체시키는 이들이 규제를 많이 해서 시중에 매물이 없으니까 집값이 더 오른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자, 부동산 규제로 해서 매물이 부족하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건 뭐냐?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 일단 매물을 걷어들여요. 집값 상승 시기에 매물 걷어들인 게 기본의 시작이에요. 부동산의 상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집값이 오를 때는 매물을 걷어들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오름폭이 좀 조정되는 게 보이면 그때 매물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자, 언론에서 이 사실을 알아요.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 다 알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없어서 집값이 더 오른다. 자, 이런 식으로 매물이 없으니까 얼른 집 사세요.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집값이 안정된 흐름으로 가거나 거래가 끊겨버리면 자, 매도자들이 아이고야 팔아야겠다고 매물이 확 늘어나는 시점이 지금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 신도시 같은데 뭐 위례나 뭐 이런 신도시 같은데 매물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세요. 확 늘어났어요. 자, 세 번째, 특정 지역의 최고가 거래 소식. 이거 거짓말인 거 티가 났죠? 반포 지역에 평당 1억짜리 아파트가 실거래가 됐다. 막상 까봤더니 아이고야, 이거 그냥 헛소문이었다는 거죠. 언론사에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기사 띄운 거예요. 어디서 소문만 듣고.
자, 그래서 이거 알고 봤더니 그 지역 공인중개업소에서 이건 전형적인 집값 띄우기 작전이다. 거기에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그 잘못 확인되지도 않는 기사를 띄웠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재건축 이주로 집값이 오른다. 집값이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이 오르고 그 전세 수요에 떠밀려서 매매 가격이 같이 올라더라. 자, 이게 2014년하고 2016년까지는 먹혔어요. 근데 재건축 이주가 지금 이주비가 굉장히 조금 나와요. 주변 지역에 아파트로 이사갈 만큼 이주비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집값이 상승을 하면서 원래 내가 소유주가 이 재건축 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자, 뭐 빌라로 이사 간다든가 아니면은 경기도 지역으로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서초구에 7월, 8월에 그렇게 재건축 이주 많이 해도 지금 전셋값이 약세인 이유가 재건축 이주하고 전셋값 상승 공식은 깨진 지가 오래됐어요. 자, 그래서 언론들의 집값 띄우기 프레임에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요. 자, 상식적인 선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추천과 구독, 공유가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을